이제 탈중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그런 표현 했었죠. 대도망. 대도망이라고 하면 대도망. 정말 일부러 기업을 운영하던 그 기업인들이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이만큼 챙겨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죠. 기업들도 떠나고 있고 인구도 떠나고 있고 인구 감소 현상은 물론 사망에 따른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이주 인구도 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 속에 많은 분들이 저도 기업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면 우리도 탈중국 해야 되느냐 중국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우리도 이동해야 되느냐 우리도 차이나 엑소더스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세요. 그렇죠. 교수님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혹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성원 국민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탈중국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어떤 상황이냐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조언 주셔도 좋지만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탈중국이 자꾸 나오는 얘기는 이제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 쟤네가 뭐 반간첩법에다가 막 이런 거 만들어고 너무 불편하게 한다. 네. 과연 내가 저기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저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듣죠. 이 공장 있는데 나와야 되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중국 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 이제 1992년에 열렸고 물론 이제 중국은 개혁 개방을 78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 집약 산업이 빈사 상태에 있다가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 많이 갔죠. 맞아.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한 20, 30년 잘 버텼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기술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금방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격차 전략을 유지하면서 가면 계속 따라왔는데 네. 이제 웬만한 것들은 중국이 다 대체하는 네. 대체 효과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잃었죠. 기업의 속성이라는 거는 제가 무슨 어떤 기업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경쟁력이 없으면 탈중국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경쟁력이 있는 데는 있어서 거기 거를 계속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2000년에 대중국 그 무역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수출입 품목이 이제 10대 수출입 품목이 있었고요. 네. 2020년 이제 팬데믹 직전까지의 통계죠. 10대 품목 중에 5개 품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제 산업 환경과 경제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네. 의도치 않게도. 네.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품목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중국으로부터 대접받고 떠나가고 가려고 해도 못 가게 잡을 거예요. 네. 못 가게 잡을 거라고요. 네. 이런 업종들,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있어야 된다. 네. 이제 일본이 원래 옛날에 일본은 훨씬 전부터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래 네. 뭐 도시바 같은 데도 뭐 신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막 카피해 갖고 나오고 이러니까 다 이제 갖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나온 게 그러면서도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중국은 그냥 놔두고 다른 시장을 네. 개발하자. 저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게 베트남도 가고 인도도 네. 가고 다 가잖아요. 네. 그거를 일률적으로 뭐 탈출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충분히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근데 지방정부가 이제 우리가 보통 31개 성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22개 성, 이제 4개 직할시, 5개 네. 자치구 이렇게 이제 이게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성급들의 경제 니즈는 다 다릅니다. 네. 저쪽에 있는 성의 경제 니즈와 이쪽에 연해 지역의 뭐 이 발달한 절강성, 강조성, 뭐 복건성 이런 데 니즈하고 다르잖아요. 네. 지방 정부들이 자기네 성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국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당 성에서는 그 기술이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중국을 원래 그랬지만 큰 덩어리로 다 볼 수도 없었지만 그런 중국 지방 정부들의 니즈를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해마다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지방에 이제 계획들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전인대는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총리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방 정부들이 이제 자기네 계획을 쫙 올려요. 올리면 우리는 이런 걸 발전시키겠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네. 이거는 우리가 전 중국은 이렇지만 조성하고는 이게 우리가 매치가 되겠다. 이런 걸 하면 저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이런 소위 그 메가폴리탄 아주 거대 경제구 계획이 27개나 있어요. 보통 이런 한 덩어리들이 그 한국, 남한 한 반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력이나 그런 건 그렇게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은 지방정부가 끌고 가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매칭하는 그런 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저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중국을 포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렵지만 네. 되는 게 있으면 하는 그렇죠. 거죠. 되는 게 있고 포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가 어려운데 중국이 성장할 때 우리가 나홀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나홀로 성장 틈에 더불어 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었잖아요. 근데 중간재도 이제 대체 수요가 생겨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수출이 안 된다. 사실 환율 때문에 그렇죠.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걔네가 안 샀쓰는 거지. 그리고 또 대체도 됐고.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파는 거를 모색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것도 바뀔 거다. 기업은 원래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뭐 생존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뭐 중국이 이래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좀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지금도요, 이 중국의 무슨 성 네. 경제 대표단이 와요. 네. 이렇게 뭐 한중 관계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야 이런 거 좀 투자할 데 없냐 이거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잘 살려서 해보면 그 충분히 저는 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그 20-30년간 했었던 그 소위 노동 집약 산업이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사양 산업인데요. 그렇죠. 중국도 이제 젓가락 이런 거 안 만듭니다. 맞아요. 그죠? 예. 중국 또 다른 나라로 옮기죠. 그거 다 베트남 뭐 이런 데 다 보냈어요. 인건비 더 싼 나라로 네. 보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바뀌는 거죠. 우리도 그럼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 중국 시장이 뭐 해외에선 그러잖아요. 한국은 처음에 막 되게 복받은 나라다. 중국이 성장할 때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냐. 그럼도 그런 거 우리는 차이나 이펙트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중국 효과, 맞아요. 편승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저렇다고 그래서 이 군중 논리에 휩싸여서 야, 다 오니까 하기가 나빠, 다 가야 돼, 막 이렇게 우르르 이거하고는 좀 그러네요. 갈라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 매칭이 가능한 게 있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씀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제 그 기업이 질문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기업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공장을 놔둘까, 추가 증설을 할까, 아니면 빼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해당하는 의사결정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편적으로만 답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중국의 의미가 생산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소비로서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생산으로서의 의미와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여전히 존속된다면 당연히 계시는 거고 근데 생산으로서의 의미만을 놓고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으로서의 의미 별로 없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옮길 때가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정확하신 아까 젓가락 거예요. 공장을 옮기듯이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여러분 기업에 맞게 또 그런 기업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꾸준히 지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많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그 해당 분야 업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네. 됩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있는데 전부 이제 연해 지역 이런 데만 많이 신경 쓰시는데 조금 더 내륙으로 맞아요. 좀 물론 이제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만들어서 가공 수출하는 패턴은 끝났단 끝났죠. 말이죠. 이제 네. 노동비도 안 맞고 그럼 네. 결국은 들어가서 약간의 기술 성분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을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공부, 연구, 노력을 하면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전에요. 우리 농업 기술도 많이 갔어요. 맞아요. 예. 서부 대개발, 뭐 서부 지역에 우리 농업 기술이 또 훌륭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다 나오니까 아니다. 네. 이제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원래 위기에서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인들은. 예. 그런 거 찾는 거죠. 찾아서 다 나가주니까 나한테 시장이 그렇죠. 커지는 예. 거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저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통계나 흐름 때문에 결정을 하시지는 절대 마시고 맞아요.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산과 소비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의 니즈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그 환경을 다 봐야죠.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프라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나오잖아요. 경영학에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네. 그걸 한번 흐름을 보면은 저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왜 포기하냐? 저기 옆에 있는데 아깝게. 그렇죠.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가 손해일까요? 예, 이미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걸 그렇죠. 미리 자기가 알아서 뺄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그렇습니다. 귀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주요국들 성장률을 좀 비교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꺼져가고요. 근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까지가 올라가죠. 소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는 이런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에 또 편승된 부수적인 효과 이쪽으로 공장이 이동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세계의 공장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체국들로의 이제 공장 이전 이런 것들이 온전히 대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기술이라는 건 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옮겨간 많은 제품들이 이제 소위 그 전에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팔던 거였어요. 네. 미국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께 옮겨간 거니까 이건 뭐 하이테크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 구도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이 미국의 첫 번째 수출국이었는데 사실은 몇 개월 통계는 이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서 구매했던 상당히 많은 소비재라든지 중간재들이 지금 이 아세안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 걸 사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임가공을 통한 이런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체질이 변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기가 맞는 거죠. 이제 그 일반 제조나 이런 이제 노동집약적
자본과 기술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동남아 지역이 맡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다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네. 독일 막 이런 데가 하다가 그게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맞아요. 또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 뭐라 그럴까요? 산업 구조 이동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워낙 거대한 실체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야, 중국이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예.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네. 이걸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너 옮겨라, 너 옮기지 말아라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기업이 시장 원리와 국제 경쟁력과 다양한 걸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중에 잘못 가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옮겨서 더 크게 되는 기업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임가공 형태가 끝이 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 밑에 하위 단계에 있는 국가들로 옮겨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걸로 채워야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네. 그 앞에 말씀하시는 중에 또 떠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글로벌한 산업 재편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또 중국도 스스로 그런 산업 재편의 과정 그런 것을 이제 이미 이해하고 중국 경제도 그것에 맞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지 않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그 대응도 아까 말씀하셨던 실례지만 신창타이 한번 다시 발음해 주시면 너무 좋아서요. 신창타이. 예. 그 신창타이 정책도 네. 제가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 세 가지거든요. 고성장에서 중성장. 네. 그리고 뭐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외수가 아닌 내수 중심. 네. 제 기억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그건 세계의 어떤 기류가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알고 그것에 맞게 스탠스를 정한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쌍순환론이라는 네. 게 그렇거든요. 네. 국제 대순환, 국내 대순환이 바로 이제 네. 내수로 돌리겠다라는 건데 네. 이런 거를 중국도 다 알고 있죠. 중국도 네. 뭐 네. 경제학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이 거대 중국을 움직이려니까 뭐라 그럴까 정책 효과가 금방금방 안 나타나니까 뭐 꺼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른 나라들은 덜 영향을 끼치는 이념적 부분이 또 영향을 끼치고 네. 그게 또 유일 정치 실체인 공산당의 권력 구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최선의 길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경제에서 뭐 최선이라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자신들이 쓰는 말로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가 뭐 망하려고 그런다. 그럼 집중 투자해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살리는 거에 폐해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도태되는 것도 용인을 하려는 자세도 돼 있어요. 네. 헝다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또 살려놓으면 또 거대 공룡이 돼서 나중에 금융위기까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그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뭐 임대로 전환을 하든지 국유화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걸 지금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일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산업구조 조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또 이념적 여러 가지 융합적인 어떤 판단으로 중국을 제대로 바라봐 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특히 이제 반중국 정서, 예, 비호의적 감정 이런 게 계속 팽배되고 그것 때문에 또 미중 갈등도 장기화되고 또 이런 와중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정말 절규하고 있고 오갈 데가 없고 대응책도 없고 그리고 또 대만 문제도 심상치 않고 이런 여러 중국을 둘러싼 문제들이
세계 혹은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이런 좀 해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중국이 변해야 되는 거죠. 네. 중국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자국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네. 기업 경영 환경을 나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 심리 욕구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런 걸 계속 지속해서는 이게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이 중국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면서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그 중국식 모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성향을 강조하려는 이런 게 너무 과도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 원리를 가지고 안 그런 데도 많고 물론 뭐 좀 완벽한 의미의 시장 경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럼요. 이제 혼합 네. 경제고 다 네.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뭐 급격하게 정책이 바뀌고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건 투자 심리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중국이 예측 가능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쳐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전 세계 경제에도 유리하고 자국한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하지만 중국이 보다 더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 규범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스타일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지혜롭다면 네. 사실은 개혁개방도 엄청난 갈등 속에서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이념적 색채를 조금 완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뭐 그게 중국의 가치를 뭐 부정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자신들이 하되 훨씬 더 좀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네. 표현을 굉장히 쉽게 쓰지만 예. 지금 중국은 자꾸 차이나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차이나 스탠다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 차이나 게 더 낫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정한 절충 작업도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강준영 교수님, 저도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의 중국을 가장 제대로 보시는 석학이시고, 그 뷰를, 지혜를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계십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이 올바르게 중국을 바라보고, 또 걸맞게 기업 경영 전략 세우고, 또 걸맞게 또 정책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많이 나눔해 주시면 어떨까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간단하게. 네, 좀, 아유 예. 이렇게 좋은 또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은 그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네.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여러 가지로 한중 관계도 그렇고 막 안 좋은 게 많죠. 네. 그냥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네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네, 네. 이런 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네. 게 성숙한 자세가 맞는 아닐까요? 말씀이시네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